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금요일 날 업로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요일이에요. 지금 촬영을 또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는 선생님이 변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음성 녹음이 안 되었고, 두 번째는, 음성 녹음이 되는 것을 여러 번 테스트하다가 되어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했고 토요일은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일요일 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고려 시대의 사회와 사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사회와 사상을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전에 우리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자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어서 그런가 밖이 조금 시끄럽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양해 부탁해요. 자, 태희성과 경성목 우리 1학년 1반 친구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지금 이렇게 고려의 왕들을 선생님이 적어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세조 왕건이겠죠? 자, 이때 초반까지는 선생님이 뭘 한다라고 안내를 했냐면은, 기특, 고려의 그런 통치 체제를 정비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상종 때에는 서희의 외교 단파, 누가 쳐들어오죠? 거란이 침입해 오죠.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서는 거란의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현종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고 그림을 갑자기 너무 못 그리네요. 자, 분홍색. 태연이 안녕. 오디오 연결 중이네. 현종 때에는 나성을 척조를 하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도 척조한다라고 했었죠. 아이고. 태연이 안녕. 자, 태연이가 나갔네.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기에서는 누가 침입을 해오냐고 했었냐면은 여진족이 침입을 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 숙종 때 그래서 뭘 한다고? 그렇죠. 별무반.
그다음에 예종 때도 우리 그 여진이 이렇게 침입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병천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인종 때에는 이자겸의 난. 이자겸 난의 이후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진이 이렇게 진입을 하는 와중에서 사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광조의 정전이 있고 고종, 그 다음에 원종. 이 원종 때 우리가 뭘 봤었냐면은 쿠빌라이하고 그러니까 세조부제라고 해가지고는 고려와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누가 쳐들어오죠? 그렇죠. 몽골족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거란은 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여진은 금나라, 몽골은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왕을 이제 순서를 나열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 시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오면서 뭐가 형성이 되고 있냐면 문벌 귀족들이 형성이 되고 있지요. 근데 이제 문벌 귀족들이 세력을 강화하면서 누구를 차별했다라고 했어요? 무신들을 차별했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 무신에 대해서 어, 무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그래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무신 집권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종 때 그러한 보현원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에서도 최씨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몽골족들이 원나라가 이제 간섭을 하게 되면서 원나라 때에는 원문세족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원문세족들이 집권하면서 차후에 점점 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부인 세력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선생님이 적고 보았어요. 바로 이제 사회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은 고려의 사회와 사상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사회와 사상을 학습할 건데 먼저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자, 다원적인 사회라고 해가지고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가 비교의 대상일까요? 그렇죠. 통일신라와 비교 대상이겠죠. 통일신라에서는 신분제였던 이게 뭐였죠? 그렇죠. 골품제로 인해서 지배층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고려는 그거와 다르게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좀 빼야겠다. 그래서 먼저 신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가족관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교와 사상 해가지고 네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것이 바로 고교, 풍수지리, 그리고 사상은 유학이 있고요. 또 불교
불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적인 사회를 운영하다입니다. 자, 고려시대에서는 성에서는 구리철저기 먹을 생산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공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에는 향은, 부곡은 농업을 담당했다라고 학습을 했고 소는 수공업을 만들었다라고 학습을 했지요. 자, 그런데 소의 주민은 9년의 주민이랑 같은 신분이었대요. 그런데도 차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럼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신분은 양인과 성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양인은 다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 왕족과 중앙의 고위관리, 2번 상급향리, 3번 중간계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선생님이 왜 1, 2, 3번 이렇게 넘버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 그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한 건데, 그 이유는 찾아보세요. 자, 기업, 중앙의 관리들은 쉽게 관리가 될 수 있어서 재상을 배출하는 문벌을 형성하였다라는 내용이고요. 니은, 상급 향리는 후장 부후장이 되어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지방군을 통솔하였대요. 그리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중앙관리로 진출했다. 신진사대부들은 향리 출신이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중간계층입니다. 중간계층. 자, 서리, 공중 실무를 담당한 남밭. 그 다음에 하급 향리, 하급 장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향부곡소의 특수 지역의 향리들은 서리나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과거에서 제한을 받거나 승진의 한계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양인 중에서도 지배층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지배층. 근데 자, 다시 복습을 하자면 이런 왕족이라던가 문무관리, 상급향리 이런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재상을 계속 배출하였고 문벌을 형성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급향리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중간 계급에서는 디귿이었죠. 중간계층, 서리, 남반, 하급 향리, 하급 장교들 구성이 되었는데 특수지역의 향리들은 과거 시험에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이어도 그 지배층 안에서 차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양인 피지배계층을 가겠습니다. 지금 양인 중에서도 지배층을 봤고요. 양인 피지배층을 볼 거예요. 양인 피지배층은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향부곡소 특수지역의 주민입니다. 자, 9년에 거주하는 농민은 양인 대부분을 구성하였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백정이라고 불렸으며 땅 가지고 있는 세금, 땅이 가지고 있어 낸 세금, 공맛, 특산물이죠. 여금, 자, 여금, 노역과 잡리라는 거예요. 군역이 있었습니다. 군역은 군사훈련 받는, 지금으로 치면 군대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향후곡소도 있네요. 이 지역은 양인이었지만 공연민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자, 어떻게 차별을 받았냐?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었고 과거를 응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한쪽이 특수지역의 주민이면 자녀도 특수지역에 소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향부국수에 사는 사람들을 차별받는 내용들을 지금 또 보고 있어요. 자, 향부국수에서 사는 사람들. 자, 내가 근데 여기에서 향리야. 그러면은 태연이가 향리라고 하자. 태연이가 향리니까 조금 향부국수에서도 짱이겠죠. 근데 이 태연이가 아까 일반 그 정읍시 향민이라고 할게요. 정읍 향리. 정읍 향리는 누구라고 하냐면은 우리 음 덕수. 덕수가 이렇게 또 덕수의 아들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는 개경으로 가서 관리가 되었어.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태연이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다. 자, 이 태연이만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명진이라고 할게요. 명진이랑 그 다음에 우리 지환이가 아니고 뭐였더라? 자꾸 이름 헷갈리네요. 잠깐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름을 한번 다시 불러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중이로 할게요. 호중이. 덕수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덕수가 아니고, 지덕이었어. 지덕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호중이 할게요, 호중이. 명진하고 호중이는 여기에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태연이가 지배를 하니까, 이 둘은 향부곡수에 사는 피지배층이겠죠. 피지배 계급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당하니까 명진이가 청읍으로 이사 갈래라고 하는 것도 안 되었고, 명진이가 나 과거 시험 볼래. 똑똑하니까 나는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도 과거 시험도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명진이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가 도망을 가더라도 이 아기는 다시 여기에 살고 있는 이 향에 여기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우가 살고 있어요. 동우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 오케이. 동우가 과거 시험을 본다? 전주로 일하가는 거 오케이. 과거 시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같은 양인이지만 정읍에 살고 있는 동우와 그러면은 뭐 고창이라고 할게요. 고창향. 고창향에 살고 있는 명진이나 호중은 같은 양인이어도 차별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겠죠. 지우겠습니다. 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인을 지금 지배층으로 살펴본 거예요. 양인은 지배층을 살펴보았고, 피지배층 살펴보았어요. 일반 농민, 상민, 수공업자는 전정, 땅에 대한 세금도 내고요. 지역의 특산물도 내고요. 역을 내는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같은 양인이었던 이 향부국 소민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인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노비겠지요.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고요. 다음에 역을 부담할 의무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을 부담하러 가다가 도망갈 수도 있었는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요. 노비는 우리 공무원 생각하면 돼요. 이제 공무원 이제 노비인 거야. 수공업품을 생산하거나 관청의 작물을 보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신곡을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됐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그 다음에 산노비는 이 산은 개인 사자여서 개인이 데리고 있는 노비겠죠. 주인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솔고노비와 떨어져서 사는 외거노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전주 사람이야. 주원이 전주 살고 있고 정읍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주원이가 정읍에서 맨날 와서 이거 농사를 지을 수 없겠어. 그래서 주원이가 노비를 보내서 이 노비가 이 정읍에서 있는 땅을 경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작을 다 했으면은 주원이한테 세금을 이렇게 세금 지은 거를 이때 좀 갖다 내겠어. 자, 신공을 바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노비가 짓고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남은 거. 이 남은 거를 조금씩 좀좀따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노비가 어 일부 이런 금액을 내어서 양인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호장이네요. 호장. 향리의 우두머리. 그런 다음에 실무행정 총괄. 이지요. 자, 그 다음에 신분의 유동성입니다. 자, 고려의 신분제는 신분의 구분이 분명하거나 특하지 않아서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땅을 받고 직역을 담당한 정우층을 통해서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세요. 향리, 하급 장조, 기인 등으로 구성된 이 정호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고위 관리가 되거나 군공을 세워서 무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그리고 피지배층도 중간관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정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서 하급관리가 될 수도 있었고, 하급관리 후손들은 다시 재술가를 통해서 고위관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 또한 특수직역인 정우의 빈자리가 생기면 백정 중에서 선발하여 직역과 토지를 주고 정우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비 중 일부는 주인에게 재물을 주어서 양인이 되기도 하였고 큰 공을 세워서 신분을 상승하거나 관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양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양인은 지배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도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지배층으로는 아까 그 문벌귀족을 형성하는 고위관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급관리도 있었죠. 그런 다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위관리도 있었고 하급관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급관리 중에서도 이제 상급, 향리, 중간 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또 까먹었네. 중간 계층, 상급, 향리. 자, 보면은 여기 향리 보이죠? 중간 계층 보이죠? 아까 상급 향리는 호장, 부호장, 지방군 통솔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계층은 서리, 남반, 하급 향리, 하급 장교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다시 볼게요. 정후는 향리나 하급 장교, 기인 등으로 구성된 정후라고 지금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계층을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후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상급 향리 중간 계층에서 남반이라고 할게요. 남반 하급 향리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정후라고 하는데 내가 상급 향리면은 내 아들도 상급 향리가 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이제 향리를 이걸 맡은 대신에 뭘 주냐면은 녹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다스리니까.
그 땅을 줍니다. 땅. 그 대신 이 땅을 또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잖아. 그치? 이 땅을 물려받는 대신에 그 아들도 향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반이나 실무 광성을 보는 남반이나 하급 향리도 역시 내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은 이 피지배 계층이었던 이 사람들, 피지배 계층, 근데 백정이죠. 피지배 계층 이 백정들이 백정 중 한 사람이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남반이나 이 하급형이나 과거 시험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향, 부고, 소에 사는 향리는 신분이 양인이어도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백정 정호 한번 다시 영어 보고 갈게요. 기인은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상수리 제도였어요. 자, 이 상수리 제도인데 긴 나중에 인질 머물게 한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위상이 낮춰져서 잡무에 종사하거나 출신 지방과 관련된 일을 자문하고 처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시의 정몽준 회장이라고 하면은 이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 개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관청의 잡무를 하거나 정읍과 관련된 일을 물어보면은 정읍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는 일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정우는 특수한 직역, 역을 담당을 하고요. 어쨌든 특수한 일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일정 단위의 토지인 땅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정입니다. 백정은 관직이나 직역이 없는 양인, 일반 양인을 의미한 거고요. 조선시대 때에는 도살업에 종사하는 계층입니다. 이 양수척을 백정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진족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정의 의미가 나중에는 훗날 고기 잡는 고기를 파는 사람들, 고기를 도살하는 도축하는 사람들로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다 되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 운영입니다. 자, 고려 정부는 자율성을 인정했다라고 했어요. 촌에 소속되었고요. 몇 개의 촌이 모여서 군현을 이루었습니다. 몇 개의 촌이 모여서 군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시기촌, 그 다음에 초산촌, 그 다음에 상촌, 뭐 말하는지 알겠죠? 다 상동, 시기동, 초산동 이런 거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거 촌들이 모여서 자, 하나의 현도 되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현. 또 몇 개의 현들이 모여서 군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군현의 운영은 여기를 모두 다 통솔하는 호장, 향리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체적인 군대를 보유해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기촌, 뭐 초산촌, 상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그냥 일반 정인이라고 하면은, 정인이라고 하면은 이 정인들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었다가 외적이 촌으로 오면은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군사 집단을 이루었고 그거를 자체적인 군대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향리가 장교가 되어서 지방군을 이끌었다. 전쟁이 나면은 이제 이 군을 이끄는 이 향리가
이게 명칭이 장교가 되는 거고, 여기 시기촌, 초산촌, 성촌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 남자들이 군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 마을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안에는 독자적인 문화와 희망을 보유하였다라는 내용도 정읍시에서 또 믿고 있는 그게 있는 거죠.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지방 간의 위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사는 지역이 있으면 조금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특수 지역은 여전히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주형과 속형 간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항복을 하는 구려는 지역을 낮추었고요. 공을 세우면은 특수 지역, 그러니까 향부국 소겠죠. 네, 쓰세요, 여러분들도. 향, 부국, 소. 이거는 주연으로 이렇게 군연으로 이렇게 승격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자, 다인철수라고 선생님이 쳤어요. 다인철, 향부곡, 소, 그 소예요. 그래서 고종 42년에 몽골군을 막아서 공을 세운 일이 있어서 이 소를 승격시켜서 이간현으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일반현으로 승격을 지금 시킨 거예요. 철소이기 때문에 철을 생산해서 공납을 하던 이러한 천민 집단의 거주지, 뭐 천민일 수도 있겠고 사실은 양인들도 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을 인정을 해서 현으로 습격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망이 망소이의 난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지금. 자, 여기도 차별을 당하는데 소적, 명학소에서 망이하고 망소이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신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소에서도 이런 항거가 있었다라는 내용들. 자, 돌아와서. 자, 그래서 고려에서는 본관제를 실시를 해서 소속된 지역을 확인시키고 거주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밑줄. 본관제 시행, 거주 지역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반 군연인지 향부국 소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전주 사람이면은 전주 인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주 인단에가 정읍으로 이사를 와도 저 앞에는 전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충주 아까 뭐 다인철소라고 할게요. 다인철소 인단에 근데 우리가 아까 소에서는 이동이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하죠. 제가 이게 도망가면은 너 어디 본관 빨리 불러봐. 너 이름 뭐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말을 하면은 안 되겠죠. 다시 잡혀가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왜 본관제를 시행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 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면은 내가 기존에 내는 세금을 저는 다른 지역 가면 일반 자유민이라고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도망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본관제를 실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그룹 안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알겠죠? 그럼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거기 사실 행정적인 것으로 조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 어, 어디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그 데이터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지요. 자, 고려시대의 지역민은 향도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현을 아우르는 사원조성, 매향, 불교신앙을 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후기에는 마을 규모가 축소되어서 마을 제사나 상장례를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상장례, 그냥 장례 치르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향을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이게 매가 묻다라는 뜻이에요. 매가 묻다. 향나무를 묻다라는 건데, 이걸 묻으면은, 복과 국가의 안정을 온다라는 내용인데, 매나무를 씹으면 누가 온다라고 봤냐면은 미륵불이 내려온다라고 봤어요. 미륵불이 하생한다라는 내용이어서 그런 매양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보고 할게요. 일반 백성에서 특수 직역을 담당하는 정으로 승격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각 역할, 정어를 나누어서 육가로 하였다. 등등등 내용이 있는데, 일과에 합격하면은 75의 그 땅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토지가 있으나 정호수가 부족하면은 그 역을 백정, 피질의 계층의 백정이겠죠. 자원하는 자로 충당하여 세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볼게요. 자, 정우가 사망하면은 직역과 토지를 자손에게 물려주었어요. 근데 정우가 부족하면은 일반 그런 백정층에서도 정우를 이렇게 충당해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평적인 가족관계입니다. 자, 고려의 가족제도에서는 비교적 수평적이었습니다. 자,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호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호주는 아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 그 우리 집 호의 가장 주인, 주가 되는 사람, 이거 있죠.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혼도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재혼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위가 처가로 장가들어 사는 것도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다가 아들, 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으며 각자 혈연에게 재산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였고요. 상피제가 적용이 되는 것도 역시나 친가나 외가와 균등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상피제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친족이, 그러니까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동일한 관청에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서 정읍시청에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큰아빠하고 삼촌하고 나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한다라고 보세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청이 조금 공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왠지 좀 이런 파가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죠. 뭔가 좀,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 정읍에서 살고 있을 거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 가문에 유리한 일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공정하지가 않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도 음서를 받을 수 있었고, 국왕이나 공신의 자손은 여성으로만 이어지는 계보에서도 음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정후의 직역과 토지를 물려줄 때에도 아들이 없으면은, 친손자나 외손자, 사위나 조카에게 상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족 용어도 동일하게 불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려사회의 특징에서는, 어, 자, 여기 보면은 몽고로를 익혀서 왕의 산에 가서 잘 응대하였다. 그래서 이 부곡을 특수 지역입니다. 향 부곡 수였잖아요. 이 부곡을 현으로 승격하였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승비였습니다. 자,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남편이 죽었대요. 근데 이충천왕이 이 부인을 재혼을 했는데 내가 재혼을 한 사람이 왕인 거죠. 주기하면서 씨를 순비로 책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호장이네요. 향리네요. 향리 중에서도 짱. 자, 호장으로 있었다. 돌아가시다.
서리가 되고자 문서를 정조주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영은 급제를 해가지고는 이 서리를 안 하고 이제 과거에 급제하였다라는 지금 내용입니다. 향리가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 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노비입니다. 노비였는데요. 뇌물을 바쳐서요. 벼슬을 얻었다라고 하네요. 주인이 없어져서 양인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고려시대는 다원적이었고 신분의 유동적이었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